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차론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오차의 전파입니다. 오차의 전파. 오차의 전파. 자, 부정오차의 전파죠. 우리가 오차는 뭡니까? 부정오차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부정오차. 왜? 우연오차는, 이 정오차는 뭐예요? 우리가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렵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내용들은 뭐예요? 확률론에 기인한 부정오차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오차의 전파는 우리가 제곱으로 전파된다. 제가 첫째 시간에 얘기했죠. 제곱으로 전파된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곱으로 전파된다.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제곱으로 전파된다. 뭔 말이냐? 자, 이게 총 오차가 있겠죠. 총 오차. 총 오차는 각각의 오차가 있겠죠. M1, 뭐 M2에서 뭐 M3까지 있다고 하면 각각의 오차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각각의 오차는 뭡니까? 총 오차는 이 각각의 오차를 더해 그러면 전파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냥이 아니고 제곱이 전파되는 게 M1의 제곱, M2의 제곱, M3의 제곱, 총 오차도 제곱이다. 따라서 총 오차를 M이라고 한다면, M이라고 나오면, 전체 M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M1의 제곱 플러스 M2의 제곱 플러스 M3의 제곱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요 관계는 우리가, 이제 편미분을 통해서 뭡니까? 증명을 해볼 수 있는데, 자, 뭐 측량하면서 해서 공간 정보 하면 이 편미분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측량학 개론에서는 이렇게 깊게까지 들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러는 거예요. 오빠 전파다. 이거 뭔 말이냐면, 자, 이 거리가 사거리와 뭐 수평거리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D라는 값은 뭡니까? D는 삼각함수에서 L 곱하기 코사인의 세타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랬을 때, 자, 이 사거리에는 뭡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 L이라는 뭐예요? 우리가 부정오차가 있겠죠, 오차가. 근데 똑같이 세타라는 각도에도 뭡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 세타라는 뭡니까? 각오차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전체 델타 t, 델타 t는 뭐예요? t 플러스 델타 t만큼, 이 델타 t만큼이 뭡니까? 오차가 발생할 건데, 그죠? 오차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똑같이 여기 L에 대한 델타 L과 코사인 세타에 대한 이 델타 세타만큼의 오차가 똑같이 전파된다. 이렇게 오차의 전파다. 오차 영향은 이 델타 T라는 오차 영향은 자 델타 L과 델타 세타가 뭡니까 오차의 전파가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관련성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제곱으로 전파된다. 제곱으로 전파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전체 다 제곱을 했을 때 총 오차는 이렇게 제곱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핵심 내용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배워보시면 측량에서 간접적으로 값을 구할 경우 직접 측정한 값들이 오차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간접적으로 이런 값들로 오차가 전파된다. 그러니까 델타 L과 델타 세타가 이렇게 전파된다. 그래서 부정오차 전파는 확률 법칙에 따라 전파되고 자, 중요한 건 뭐다? 제곱으로 전파한다. 제곱으로 전파한다. 이런 내용들은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들이죠, 여러분들. 제곱으로 전파한다. 꼭 알아두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오차의 오차 전파를 보시면, 자, 이건 이제 거리를 각각 뭡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구간에
거리 관측을 뭡니까? 우리가 더한 거죠, 더한 거. 플러스의 개념이죠. 먼저 플러스. 자, 요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면적 관련해서. 면적은 뭡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를 곱한 거잖아요, 곱한 거. 그래서 더했을 때, 곱했을 때, 어떻게 오차가 전파되는지,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먼저, 자, 부정오차의 전파에, 자, 보시면, 자, 전체 거리가 L이에요, L. 그리고 전체 오차를 내밀어 있을 때, 각각의 거리가 있고, 각각의 오차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랬을 때, 우리가 관측값이라는 거 뭡니까? 관측값. 관측값, 관측값. 총합은, 자, 일의 관측의 오차가 같은 경우, 이 관측 오차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전체 관측은 뭡니까? 전체 거리는, 전체 거리 L에서 L2에서 LN까지 다 한 거죠. 자, 오차만 봤을 때 전체 오차는 어떻게 돼요? 저 이거 설명했죠. 이거 보시면 돼요, 이거. 자, 오차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겠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당연히 되겠죠, 이렇게. 그랬을 때, 이 각각의 이 일의 관측은 오차가, 관측 오차가 같다면, 자, M1, M2는, M에는 다, A라는 뭡니까? 일의 관측할 때 발생하는 오차. 이게 같다면, 이걸 A로 본다 하면, 자, M은 플러스 마이너스 A 루트 N의 관측 시에 이런 식으로 공식이 나오겠죠. 자, 이 공식 여러분 어디서 많이 봤죠? 부정오차, 정오차와 일정한 정오차와 부정오차를 우리가 비교 설명할 때 정오차는 A 곱하기 N이고 계산을 부정오차는 A 곱하기 루트 N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A 곱하기 루트 N이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랬을 때 우리가 관측값은 전체 거리 L 플러스 A 곱하기 루트 N으로 표시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이번에는 관측 오차가 다른 경우, 그러니까 이 M1, M2, M3가 다 다른 경우는 당연히 전체 거리 L에 전체 뭡니까? 이 오차를 제곱해서 루트를 씌운 제곱근한 이런 요한으로 나오겠죠, 여러분들. 그랬죠? 자, 그 다음에는 자, 이번에는 이제 더하기가 아니고요. 여기 곱셈입니다, 곱셈. 곱셈은 어떤 경우 나오냐, 이런 경우가 나와요. 자, 여기 처음 나왔지만 전체 면적이 A고, 그렇죠? 그랬을 때 가로 길이가 L1이고 세로 길이가 L2라면 전체 면적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면적의 최악값은 L1 곱하기 L2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오차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오차는 뭡니까? 우리가 제곱으로 전파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자 플러스 마이너스 전체 M이라는 총 오차가 있다면 L1에 플러스 마이너스 M1이라는 오차가 있고 L2에 플러스 마이너스 M2의 오차가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봤을 때는 여기 위에 덧셈으로 봤을 때는 M은 루트 M1의 제곱 플러스 M2의 제곱이 되겠잖아요. 근데 이 곱셈에서는 뭡니까? 이렇게 오차가 이 오차만으로는 안 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M1이라는 오차는 여기 반대에 있는 세로의 L2를 곱하고 여기 M2에는 뭡니까? 여기 L1을 곱하는 거예요, L1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각각을 이렇게 해서 전부를 제곱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제곱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근데 요거는 어떻게 계산해서 나오냐면 이거는 이제 사실 편미분을 해야 돼요, 편미분을. 라운드를 이용해서 뭡니까? 편미분을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DA라는 전체 면적을 편미분을 하면 그래서 A가 뭡니까? 여기에 M1 뭐 M2라 한다면 이게 거리에 대한 이건 이제 거리고 이건 이제 오차죠, 오차일 때 이거 이제 편미분을 하면 DA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편미분을 하는 것만 하니까 델타 예를 들어서 A에 대해서 델타 L에 대한 편미분을 했을 때 이게 DL
L1에 대한 편미분, 그 다음에 똑같이 델타, 음, L, 이게 1이고 2고, 그 다음에 델타 A에, 뭐, 뒤에 L2에 대한 편미분, 요걸 이제 편미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음, A 수식에 대한 L에 대한 편미분이기 때문에 남는 거는 이게 L1, L, 그죠, L1에 대한, 뭡니까? DL1, 그 다음에 L1에 대한 DL2가 남아요, 이렇게. 그렇죠. L2죠, L2, L2, L2.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편미분을 합니다, 여러분들. 음? 이게 편미분을 해서 정확도를 이제 표시를 하면, 전체 이걸 이제 A분의 DA로 나눠주면 뭡니까? 이게, L1, L2에, DL1, 그 다음에 L2가 남고, 이런 식으로 편미분을 해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알 필요 없습니다. 저도 이제 오랜만에 해보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편미분을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결론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는 이제 지연 공간 하면 여기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까지 들어가면 좀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꼭 할 필요는 없고, 결론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L1 거리에 대해서는 온차인 M2로 이렇게 곱해서 제곱을 하고, 자, 이 세로 L2는 반대로 괄호에 M1을 곱해서 뭡니까? 제곱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값이 뭐예요? 전체 총 오차가 된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거니까 요거 하나 여러분들이 잘 좀 하나 머리에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소개하기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넘어가고 문제를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기선을 측정하는데 자 이것을 네 구간 나눴대. 네 구간으로 나눠 측정하니 아래와 같았다. 그렇죠? 자, 이렇게 있는데, 어떤 기선 있는데, 이걸 네구간 하나, 둘, 셋, 이게 네구간 나눈 거죠. 네구간 하나 지정을 했죠. L1, L2, L3, L4 나눴대. 전체 금액이 뭡니까? 이게 L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랬을 때, 여기에 0.0013m, 0.0012m 등을 펴주놓자. 이걸 펴주놓자죠, 이게. 오차도 오차, 이게. 우연오차입니다. 오차라고 하면 정글에 대한 오차는 얼마인가? 오차는 어떻게 보면 되겠어요? 오차이죠. 이건 전파죠. 이게 더하기죠, 더하기. 응? 전체 전파. 오차의 전파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전체 오차가 있고, M1, M2, M3, M4가 있네요, 지금. 그렇죠? 이게 지금 M1. 자, M1, M2, M3, M4죠. 전체가 이제 M이라는 오차라면, 오차는, 각각의 오차가 전파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제곱으로 전파되겠죠, 제곱으로 다. 이렇게 제곱으로. 그러면 따라서 m은 어떻게 된다겠어? 루트 m1의 제곱 플러스 m2의 제곱 플러스 m3의 제곱 플러스 m4의 제곱. 그러면 이거 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게. 그러면 장 오차가 나오겠죠,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저 이게 막 표준 오차라고 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오차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이 전파에 대한 문제지 용어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오차의 전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자, 2번. 전기를 연구한 나누어 일구간 측정 시에 3mm 중오차와 플러스 마이너스 3mm 우연오차가 있을 때 중오차, 우연오차를 고려한 전기의 오차는 자, 요거 첫째 시간에 했어요. 첫째 시간에 제가 앞전주에 그 제일 먼저 오차론 할 때 여러분들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전체 실제 거리 계산할 때 했었죠. 실제 거리 모르겠습니까? 관측거리는 실제 거리분의 플러스의 정오차에 플러스 마이너스 우연오차라겠죠. 면적도 마찬가지고 관측 면적은
실제 면적분의 작은 없어지고 뭡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의 델타 E라는 뭡니까? 면적이 오차였죠, 여러분들. 그럴 때 이 전 길이에 대한 확률 오차를 얘기했죠.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루트 초응오차의 제곱 플러스 우연오차의 제곱이다. 그래서 그때 오차는 제곱으로 전파된다. 그래서 이게 A 곱하기 N이고 A 곱하기 루트 N이다. 라고 그때 설명을 했었죠,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지금 설명한 겁니다. 예? 이해하시죠? 그때 오차는 뭡니까? 제곱으로 전파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3번 문제. 자, 3번 문제 보시죠. 3번 문제. 4명의 관측자가 하나의 각을 같은 기계를 사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우에 측정하여서 오차를 얻었다. 다음 중 정밀도가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인가? 자, 정밀도, 정도. 근데 정밀도가 높다. 높다고 한 것은 어떤 것인가 했는데 보시니까 어떤 게 나왔냐면 자, 각을 쟀다. 하나의 각을 재는데 4명이 하나의 각을 쟀다. 근데 같은 방법으로 4명이 이 각을 하나의 각을 5회 측정을 했다는 것이죠. 5회 측정을 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우리가 자, 5회 측정했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가 이거 오차의 전파죠, 이것도. 오차의 전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각각의 뭡니까? 측정은 뭡니까? 측정한 오차, 이게 오차죠, 오차. 그러니까 전체 오차의 제곱은 각각의 오차에 M1부터 M5까지가 있겠네요. 3, 4, 5까지 있는데 다 제곱으로 전파되니까 이게 없으면 이게 루트가 되겠죠. 그랬을 때, 자, 다 오차들이 나옵니다, 오차들이. 근데 정밀도가 높다는 것은 오차는 뭐예요? 오차가 없을수록 오차하고 있을 때 오차의 값이 적을수록 정도가 높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 나온 값들을 뭐 다 이렇게 넣어보면 여기에 보니까 값을 다 이제 넣어보니까 자 어느 것이 제일 적어요? 9.5초죠. 9.5초. 그러면 이게 오차가 됐다는 것은 정밀도가 높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 어쩔 수 없이 뭐 다 넣어봐야겠네요, 여러분들. 이것은 이런 문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문제. 자, 구형의 토지 면적을 잴 때 두 변 XY 길이를 측정한 가치가 나왔다. 자, 면적을 쟀답니다. 이렇게 두 변 XY. 그러니까 면적 A가 나오겠죠. 이게 곱셈이죠, 곱셈. 곱셈. 그래서 저 X는 60.16, 이게 26차 플러스 마이너스 0.016m. 자, 우연오차가 나오네요. 부정오차가. 여기는 38.54에 플러스 마이너스 0.005, 0.016, 0.005m. 자, 나옵니다. 그랬을 때, 오차, 평균 접근 오차. 어떻게 본다 했어요, 여러분들? 오차의 전파 법칙이 있잖아요, 이거. 자, 전체 면적 A는 뭐예요? 자, X 곱하기 Y. 그러니까 60.16 곱하기 38.53 되나요, 여러분들? 그러면 메다의 제곱이 나오겠죠? 그리고 뭡니까? 오차의 전파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제곱으로 전파된다. 루트 씌우고. 근데 어떻게 있습니까? 이것은 자, 이 곱하기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요거 길이에 요거 오차. 그 다음에 자, 요거 오차는 이쪽의 길이. 해서 뭡니까? 다 곱하고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빨간색도 다 곱하고 제곱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나오면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가 나오겠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요거 문제 꼭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실게요, 여러분들. 마지막 문제 보시면, 자, 장방향의 두 변을 측정하여 X1과 X2를 얻었고, 줄자 1m 평균 자승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mm일 때, 면적의 평균 자승오차는 얼마인가?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자, 이 오차예요. 이 자승오차, 이런 게, 자, 오차를 이게 오차.
뭐 똑같죠, 이것도. 오차의 전파예요, 이것도. 이것도 왜 똑같은 문제네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거는 그냥 오차만을 물어봤잖아요. 투변 X1과 X2를 했더니, 자, 25m. 아, 이건 여러분들. 자, 그러네. 이건 그 투변 측정했던 이게 25m고, 한 변은 50m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50m. 그랬을 때 줄자 1m당 자승오차. 아, 그러니까 1m당 평균 자승오차를 플러스하고 네 번만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부정오차 공식이 있었죠? 자, 부정오차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A 곱하기 루트 n이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1m당 평균 자승오차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1회당으로 보시면 이게 A가 플러스 마이너스 3mm라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횟수는 뭐예요? 우리가 변을 측정했기 때문에 뭐예요? 루트, 자, 25. 그렇죠? 1m당. 그 다음에 1회, 그 다음에 요거는 횟수나 거리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횟수나 거리라고 했잖아요. 거리. 요거 1m, 단위미터랑 나왔으니까 1회 자승오차니까 여기에 이제 이렇게 넣으면 되는 것이죠. 한 변은 이렇게 되고 또 한 변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3mm에 곱하기 루트 그러니까 이거는 50이죠. 50. 50. 근데 자, 이 면적 A에 대한 우리가 오차는 뭐요? 전파된다겠죠. 이게 전파니까 루트 그러니까 x에 이 x에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을 하면 되는 것이죠. 강의만 환경에서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아, 좀 좋은 문제긴 한데 참 어렵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문제 풀어보지 않고 접근해보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좀 가늠이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여러 문제도 자주 한번 보시고 풀어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다 여러분들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풀어보시기 바라고. 아, 5차론 지금까지 했는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설명은 어떻게 쉽게 좀 해본다고 했는데 어떻게 잘 이해하시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좀 배웠던 것들을 마지막에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자, 일단 5차 해석 자, 5차 해석 5차 해석에서 자, 이때 5차는 이제 중요하면서는 무조건 발생하는 것이죠. 항상 발생해요. 5차는 발생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5차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한번 제가 잘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5차 해석에서 5차는 항상 발생한다. 항상 발생한다. 그렇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정하거나 조정해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정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오차, 보정하는 것을 종오차라고 할 수 있죠. 종오차. 이게 잘 안 써지네요, 여러분들. 이게 잘 써지지가 않아서, 참, 이 볼펜이 잘 먹질 않네, 여러분들. 종오차. 그리고 조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정오차. 근데 이건 일정하게 뭡니까? 우리 일정하게 그래서 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계산이 가능하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제거가 가능하다 했죠. 그래서 뭐 시험이 잘 나오지 않는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부정오차인데 이거는 뭡니까? 자, 이건 우연오차라고 하고 상차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계산, 계산에서 나오는 건 아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이거를 조정하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래서 확률론에 기인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오차라는 것은 뭐예요? 오차라는 것은 자 참값에서
관측값을 뺀 건데, 이게 이제 오차인데, 우리가 측량에서는 참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값을 가중 평균한 치합값을 사용하고 치합값에서 관측값을 뺀 게 잔차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잔차를 사용한다. 그래서 여기에 뭡니까? 확률론이다, 확률론.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확률론에서 나온 게 뭐였어요? 그래서 표준 편차, 그 다음에 평균 제곱근 오차, 그 다음에 확률 오차, 표준 오차, 이런 게 있었죠,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오차의 전파. 이렇게 설명했었죠. 그래서, 자, 오차 해석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이게 오차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오차의 종류에 대해서 방금 설명을 했죠. 중오차와 부중오차.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차를 해석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었어요? 자, 정오차, 방금 해석했고, A 곱하기 N으로, 부정오차는 어떻게 했습니까? A 곱하기 루트 N으로. 그 다음에, 자, 이거 했었죠. 실제 거리는 어떻게 해요? 실제 거리라는 것은 관측 거리분의 플러스의 정오차의 플러스 마이너스의 뭡니까? 우연오차했다, 부정오차했다 했죠. 그래서 여기에 뭡니까? 오차 이전파할 때 뭡니까? 실제 거리는 어떻게 안 되겠어요? M은 정오차의 제곱 플러스 부정오차의 제곱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살펴볼 게 뭐였어요? 이게 관측값.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관측값 해석이 있었다. 관측값 해석. 어떻게 써요? 이게 관측값 해석은? 관측값 해석. 자, 관측값은 이제 정도의 문제죠, 정도. 그래서 표현은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n분의 1은 어떤 식으로 했어요? 1분의 델타 L은 가계 오차는 기본 도호초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전체 거리분의 표합 오차. 그래서 L값은 206265초.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표현했어요? n분의 1 우리가 지구 형성할 때 공면거리는 수평거리 마이너스 공면거리는 12분의 R의 제곱분의 D의 제곱으로 이럴 때 정도 n분의 1이 기본적으로 100만 분의 1이라면 우리가 여기에서 D를 구했을 때 22km 반경은 그래서 11km 자 단면적은 약 400제곱킬로미터 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또 정도는 자 오차론에서 봤을 때는 자 이 거리분의 거리 오차를 봤을 때 자 이것은 최악값분의 뭐라 했어요? 표준 오차나 아니면 최악값분의 확률 오차.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했던 게, 여기 관측값에서, 축척에다 문제랬죠, 축척. 똑같이 축척, 이것도 n분의 1로 표현했죠. n분의 1은 거리 뭡니까? 거리분의 실거리인데, 실거리분의 도상의 거리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실제분의 도상의 거리를 냈었고, 자, 근데 이제 이게 실제 거릴 때는 이렇게 했고, 자, 이걸 면적으로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면적. 자, A분의 델타 A에, 요거는
거리 나타냈을 때는 2배였고, 최적은 뭐예요? 3배였죠. 3배. 그렇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축척의 뭐 매수 문제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도면이 줄거나 늘었을 때 우리가 보정해주는 내용들 설명을 했죠. 간접값 해석에서. 자, 그 다음에 5번째로,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자, 5번째로, 자, 여기서 이제 관측값을 알아봤고, 이제는, 자, 여기는 최악값을 알아봐, 최악값. 자, 최악값은 뭐야? 평값의 근접한 값을 우리가 최악값으로 우리가 산정을 하고, 이건 가치값에 대한 가중평균값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고려할 게 뭡니까? 경중률을 고려한다. 경중률, P. 그래서 최종적으로 최악값을 구하는 이유는 뭐다? 이유는 뭐예요? 여기 최악값을 구하는 이유는 잔차를 구하기 위해서 잔차 구이 잔차율을 구하기 위해서다. 잔차를 구해야지 뭡니까? 뭘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음, 확률에 나온 이런 계산들을 할 수가 있었죠. 됐죠? 그래서 경중률은 거리에는 반비례, 횟수에는 비례고, 오차의 제곱에는 반비례. 이런 내용들 설명드렸죠, 여러분들. 됐죠? 그 다음에 6번째, 그래서 최악값을 구하는 것 중요했죠. 경쟁률을 고려하거나 고려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 뭐랬나, 여러분들. 이제 확률론에 들어가서 이 잔차를 구하기 때문에 뭘 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여기 말한, 자, 평균 제곱근 오차.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자, 표준 편차, 그 다음에 표준 오차, 확률 오차를 구할 수 있었죠. 평균 제곱근 오차 말 그대로 자 우리가 잔차를 뭡니까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뭡니까 비교와 소거의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소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잔차를 제곱했죠. 그래서 합한 것을 평균해주고 여기에 제곱권을 씌웠죠. 그래서 평균을 제곱한 오차에서 평균 제곱권 오차라고 불렀죠, 여러분들. 그랬죠,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변했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다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오차에 대한 전파에 대한 문제까지 설명을 다 드렸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차 전파까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할 때 경중률을 뭐 고려하고 고려하지 않고 해서 최악값을 구했죠. 오차의 전파는 제곱으로 전파한다. 까지 설명을 했어요. 자, 이상으로 제가 오차 해석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차 해석은 사실 거리 측량, 각 측량, 수준 측량, 뭐 대각 측량 가도 다 오차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왜? 오차는 측량하면서 항상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정리해 놓으면 뒤에 챕터 할 때도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으니 좀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문제를 좀 자주 풀어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